그런지도 모르고 패딩 입고 왔네. 나도 패딩 입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어쨌든 이제 13, 14 하면 끝이야. 미원은 끝나고. 그래서 니네들은 이제 3월달 내에 좀 해주셔야 될 것. 미원 파트에 이제 책, 교과서, 그리고 수학의 셈, 그리고 뭐 센이나 부교재 한 거 있죠. RPM이든 뭐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끝내주는 거. 그게 3월달 동안 해줘야 될 일이에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그래야지 4월달 들어가서 바로 중간고사 대비할 거고, 진도 나가는 대로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어차피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라서 그때는 니네들이 공부를 충분히 좀 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학교도 가니까 야자 시간 이용해서 공부할 시간 평상시보다 좀 더 많겠죠. 자, 이제는요. 자, 우리가 어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자 얘가 바로 fx를 정적분한 친구죠. 그러면 이 정적분한 친구는 우리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fx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부터 b까지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뭘 찾는 거예요? 영역의 넓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영역의 넓이를 구한 게 이 바로 정적분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어떤 함수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때요. 여기에는 이 한쪽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함수랑 여기에는 x축이랑 둘러싸고 있는 이때의 영역의 넓이를 찾는 게 정적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함수, 다시 말해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야기를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주기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이런 친구들의 정적분을 구할 때는 그래프의 특성을 잘 살펴봐서 그 그래프의 특성대로 정적분의 값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번 파트에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우함수, 기함수가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함수, 기함수 이러면 용어 자체가 되게 헷갈려 보이는데요. 한자어라 그래요. 우라는 건 짜구입니다. 짜구. 그리고 기함수라는 건 홀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짝수함수, 홀수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우함수라는 건 짝수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기함수라는 건 홀수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가 짝수고 뭐가 홀수냐? 차수요. 만약에 x 4제곱, x 제곱, x 6제곱 자 이렇게 차수가 몇 차면요? 짝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짝수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x의 세제곱, x의 5제곱 자 이렇게 차수가 뭐면요? 홀수면요. 얘는 홀수함수니까 기함수라고 불러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짝수함수, 기함수 아니 짝수함수, 우함수, 그리고 홀수함수, 기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우함수, 기함수보단 익숙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짝수함수가 주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보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0,0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친구가 우함수라면 됐습니까?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지금처럼 우함수라면 짝수함수라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돼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친구를 A라고 집어넣었어요. 됐니?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도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됐습니까?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Y축 대칭이다?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내가 F에다 뭘 집어넣나? X를 집어넣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함수, 짝수함수면 지금처럼 뭐에 대해 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F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이나 F에다 그냥 X를 집어넣은 값이랑 어떤?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거야? 우함수라고 이야기해 줄 거야. 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x의 세제곱 기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함수는요 0,0을 지나면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슝슝슝슝.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a 집어넣는데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 b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가 지금처럼 홀수 함수, 기함수라면 기함수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홀수 함수, 기함수라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내가 a를 넣었을 때 b 값이나 내가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b 값이나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f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걔는 fx를 집어넣은 거에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표시해 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뭔가 용어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헷갈리는데 우함수는 짝수함수를 의미하고 짝수함수니까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라는 건 내가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나 fx 집어넣은 거나 식이 같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기함수라는 건 내가 홀수 차수, 홀수 함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기함수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내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로 식이 잡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함수, 지금처럼 이런 상수함수, 2차, 4차 이런 절대값, 이거 절대값분의 1 이런 형태가 바로 y축의 대칭인 우함수의 형태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y는 x나 y는 x 세제곱,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자, 이런 형태들. 되셨습니까? 네.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살펴보려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f에다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자. 그랬을 때 얘가 뭐랑 같으면? fx랑 같으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고요? 우함수라고 불러주고 얘가 마이너스 fx랑 같아지면 뭐라고 불러요? 기함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얘네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지 아니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형태를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이 그래프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지고 싶으면 x 대신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식의 상태를 살펴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함수라는 건요.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에는 이런 우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찾는 거죠. 근데 얘가 y축 대칭, 다시 말해서 우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뭐만 구해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하나만 구해서 그 친구를 몇 배 해도 되겠다? 2배 해도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넓이랑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기함수라면, 자,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a까지 얘가 값이 어떻고? 같고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기함수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를 구하면 얘는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얘네들이 만약에 우함수라면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고 기함수라면 항상 그 영역과 그 영역의 넓이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를 거니까 항상 더했을 때 0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함수라는 건 y축 대칭이고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니까 지금처럼 아래 끝, 위 끝이 부호가 다르고 같을 때, 절대값이 같을 때 이런 형태는 내가 우함수인 상태에서는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일 때는 여기가 항상 0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좀 더 우리가 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dx. 자, 이 친구를 정적분 해래요.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몇 차? 3차. 여기에 있는 게 몇 차? 1차. 그러니까 x세제곱이랑 x는 뭐예요? 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7x를 따로 하면 얘는 무조건 그냥 뭐가 될 거야? 0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되겠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제곱 플러스 5 얘만 계산해주면 되고 얘도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얘가 뭐에 대해 대칭일 거니까
원점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한쪽만 구해서 뭐 하면 되겠다? 구배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방함수가 주어지거나 어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문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우함수 더하거나 빼면 당연히 뭐고요? 우함수고요. 기함수를 더하거나 빼면요? 기함수고요. 됐습니까? 자, 우함수랑 곱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함수는 짝수거든. 짝수 곱하기 짝수하면 뭐예요? 짝수입니다. 그리고 홀수 곱하기 홀수하면 뭐예요? 짝수. 근데 이건 홀수랑 차수를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차수끼리 어떻게 돼요? 더해지죠. 더해지죠. 그러면 얘도 홀수랑 차수가 더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뭐로 바뀌어요? 우함수로 바뀔 거야. 맞습니까? 그다음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홀수 더하기 짝수가 되니까 뭐가 될 거예요? 기함수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함수는 우함수끼리 아무리 더해도 우함수고요. 기함수는 기함수끼리 아무리 더해도 기함수고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얘들은 짝수를 더하냐, 짝수, 홀수를 더하냐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쉬울 거고요.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면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짝수함수냐 홀수함수냐를 이용해서 아래끝과 윗끝이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우함수, 기함수를 살펴보면 문제풀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많이 활용돼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함수 자체를 숨겨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항함수를 주고 나면 우리가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함수 자체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막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는 형태 이렇게 나오면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가장 기본적인 대형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배우셔야 될 건 주기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주기함수는요 가우스밖에 보통 없었어요.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우스 함수를 그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자,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얘는 한 칸으로 계속 어때요? 반복되고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1, 2, 3.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요 계속 일정하게 이 순환 마디가 지금 몇입니까? 얘는 하나죠, 하나.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가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주기가 1인 주기함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f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나 f에다가 x. 자, 얘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가 들어가요. 됐습니까? 주기가 1인 함수, 주기함수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기 1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계속 한 칸씩 반복이 되는 형태. 얘가 뭐예요? 주기함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칸을 구하래요. 넓이를. 정적분을 찾으래요.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에 대한 정적분 찾으래요. 근데 지금 내가 주기가 얼마인 거 알죠?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그 1을 기준으로 얘가 총 몇 개 들어있구나? 10개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한 짝을 구해서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10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지금처럼요 계속 일정하게 주기를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 주기 한 사이클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그 주기함수 정적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그때 이 주기함수에 뭘 구할 수 있다?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자 지금처럼 자 지금 이게 주기가 얼마인 거죠? P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주기가 P인 이 함수에다가 지금처럼 아래끝 윗끝에 얼마만큼? 주기만큼을 더했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어떤 fx 플러스 3 그리고 fx 자 지금 주기가 얼마가 잡혔죠? 3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0부터 12 fx dx 자 이런 식으로 잡혔대요. 그럼 얘가 총 몇 개예요? 12개죠. 근데 주기가 계속 얼마씩 반복해? 30 반복하니까 얘를 3씩 자르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아니죠. 얘를 주기가 3씩 나눌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 하나를 구한 다음 얘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0부터 3까지가 4개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4만 해주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일정한 주기를 더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면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A부터 B까지 그때의 넓이를 구한 거랑 같다. 이게 주기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떤 주기에 그 주기의 배수만큼 n배만큼이 더해져 있는 이 상태의 정적분의 값은 결국 0에서 P까지 한 번을 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n번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주기함수의 형태는 f의 x 플러스 a fx 자 이렇게 생겨 있다. 되셨습니까? 네. 자 문제 풀어보시죠. 자 필수 예제 1번 자 다음 정적분값 찾으래요. 자 지금처럼 아래 끝 윗끝이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함수, 기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식이 어떻다? 편하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뭐는 다 지울 수 있어요. 기함수는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됨? 없어짐. 되십니까?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배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dx 자 이 정적분만 구하면 끝이겠죠. 됐습니까? 네. 숫자 엄청나시.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예요. 됐습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가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 함수가 같은 상태에서 얘가 연결되고 있으면 얘는 한꺼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5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dx 이 정적분을 구하는 건 어떻고? 같고 자, 이렇게 합쳐놓고 봤더니요. 결국에는 아래끝 윗끝이 부호가 어때요? 다르고 절대값이 같아졌거든요. 그럼 이때는 우함수 기함수 쓰는 게 어떻다고요? 편하다고요. 그래서 홀수함수는 어떻게 해요? 지울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2, 0, 2, 자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0부터 2까지 짝수 함수만 구해서 그래서 그거에 2배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필수 예제 2번 자 fx 플러스 2가 fx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로 떠올라야 돼요? 주기함수. 아 주기가 2인 주기함수를 줬구나. 됐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때의 정적분의 값이 얼마래요? 4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몇 칸이죠? 총? 네 칸이거든요. 그럼 총 4칸이 있는데 2칸씩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넓이가 똑같은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개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사이클 0에서부터 2까지 fx는 얘는 넓이가 얼마겠구나? 2겠구나. 한 사이클이 지금 넓이가 2겠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 자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예요. 그럼 얘는 총 길이가 얼마가 되죠? 10이죠. 자 주기가 이랬으니까 이 도형이 몇 개 있을 거야? 5개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의 주기함수 정적분의 넓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미분해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부정적분 같은 경우 인테그랄 fx 그리고 이 친구를 dx 자, 얘를 해버리면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미분해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부정적분이 됐다가 다시 한번 미분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부정적분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원래 함수 뭐가 등장해? fx가 등장해.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원래 함수가 되지만 뭐를 마지막으로 연산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마지막으로 연산했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적분상수 C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되기 전 상태의 식으로 돌리는 거고 그 다음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원래 형태의 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당연해요. 맞죠? 근데 정적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넓이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정적분을 미분해버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될까?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식을 이용해서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됐습니까? 이 친구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얘는 그냥 fx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뒤에 dx 자, 내가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ft를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하죠. 맞습니까? 그 부정적분한 친구에다가 a를 한번 넣고 x를 한번 넣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f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에다 f에다가 a를 넣은 걸 뺀 식이 될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 그러면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f x만 남겠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뭐예요? 상수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상수값이니까 항상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아래 끝이 어떤 상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 끝이 x로 되어 있고 ftdt 이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원래의 식 뭐가 잡힌다? fx가 잡힌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아래 끝 위 끝에 지금처럼 x 플러스 a 이렇게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f에 x 플러스 a를 넣은 상태 fx 이 친구만 남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분하려고 하는 그 적분 변수가 아래끝 위끝 둘 다 있으면 지금처럼 여기에는 위끝을 든 거에서 아래끝을 든 걸 뺀 형태 이런 형태가 잡힐 거고 아래끝에는 상수가 들어있고 위끝에는 x가 있으면 아래끝 상수는 없어질 거니까 fx만 남아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 미분해 보래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이 뭐가 남을 거다?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 이 친구만 남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친구를 미분해 본다 라고 치면 내가 한 번은 x 플러스 2를 넣어서 식을 정리한 거에서 빼야죠. 뭘 집어넣은 걸요? x를 집어넣은 걸요.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원래 함수에서 x를 집어넣은 식을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힘들어.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문제풀이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얘는 문제풀이법을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만약에 어떤 fx가요 gx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이 식 자체를 모르거나 fx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 이 친구는요 a부터 b까지에 뭘 찾는 거야? 정적분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뭘 가질 거야? 상수값을 가질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어떤 상수 k 이렇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k라고 했으니까 fx는 결국 뭐라는 소리? gx 플러스 k라고 했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k라고 잡았는데 여기에는 ft 대신 얘를 다시 거꾸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t 플러스 k dt가 k다 이렇게 풀어줘서 식을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만 보고선 해결하기 좀 힘들 거고요. 나중에 나오는 문제를 좀 보시면 좀 확인이 될 거고. 자, 두 번째처럼 자, 지금처럼 a부터 x까지 ftdt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양변을 뭐 하면 되겠다?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따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인데요. 자, 지금처럼 리미트 x의 값을 a로 보낼 건데 x-a분의 1 얘가 들어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정적분 값이니까요. 뭐로 식이 바뀌어요? x-a에 fx-fa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리미트 x의 값 어디로 보내버리면 a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는 f'a의 형태로 바뀌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꾼 건 뭐고요? 정적분이고요. x에서 a분의 fx-fa 얘는요 뭐예요? 미분이죠. 맞습니까? 네. 순간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f'을 변하고 내가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ft라고 봤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스몰 fa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과 적분을 같이 사용해서 풀어준 건데 얘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까지는 아닌데 문제 가보시면 그냥 적당하게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쫑쫑쫑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그때의 fx의 값을 찾으래요. 자,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되셨어요? 네. 자, 지금처럼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정적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정적분에는요. 내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상수가 들어있지가
안 나요. 됐죠? 얘가 0부터 1까지 이 fx를 구해야 돼. 맞죠? 근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는요. 무슨 값을 가질 거야? 그 고유값을 가질 거니까 이 친구를 내가 상수 k라고 그냥 설정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fx는 2x-4k 이렇게 그냥 식이 정리가 되네요. 이 친구를 내가 k로 봤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이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4k 얘를 정적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k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식으로 그냥 정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정적분 구해버립시다. 자, 이거 적분해버리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k x 여기에다 0이랑 1 집어넣은 게 뭐가 돼야 돼? k가 집어넣어야 돼. 자,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4k가 뭐니까요? k니까 k가 뭐 나와요? 5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값이 5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fx라는 친구는 2x 마이너스 5분의 4 이거였구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에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는 이 친구에서 내가 fx의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x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fx가 2 플러스 자, x 빼요. 왜냐면 적분 변수가 t잖아. x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상수 취급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적분을 하고 나서 곱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식을 바꿔요. 그러고 나면 0일 ft dt 자, 여기에는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어떤 특별한 상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를 그냥 뭐로 잡자? k라고 설정하자. 그러면 얘가 k가 되니까 fx가 뭐란 소리예요? 2 플러스 x k란 소리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적분변수 t거든요. t로 바꿔주시면요. xt 플러스 2의 dt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k가 돼야 된다. xt 아니죠? 지금 여기에 t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tk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 정적분 값 구해야 되니까요. 자, t를 가지고 변수하는 거예요. t로 변신하면 뭐가 돼요? 2분의 k의 t 제곱 플러스 2t 여기가 뭐예요? 0일 얘가 지금 뭡니까? k란 수이죠. 네. 됐어요? 네. 자, 한 번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k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없어집 얘가 뭐예요? k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k가 2분의 k가 2니까 k가 얼마면 되겠다? 4. 그래서 k가 얘가 4란 소리니까 fx는 4x 플러스 2였구나.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야, 지금처럼 계산이 완벽히 끝나는 어떤 정적분의 값을 주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형태는 그 정적분의 값이 무조건 어떤 특정한 상수를 가질 거니까 걔를 k라고 놓고 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지금처럼요. 이번에는 적분 변수가 a부터 b까지 상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죠? x가 들어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양변을 다 뭐 하면 되겠다? x로 미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 친구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뭐가 남죠? fx만 남고요. 이 친구 미분하면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한번 미분. 고배 미분법 써줘야 돼요.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fx 남죠? 그리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x의 f 프라임 x.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미분.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6x.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fx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x에다가 f 프라임 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네. 됐어요? 네. 자, 양변 다 x로 나누면 f 프라임 x가 뭐구나? 6x 마이너스 6이구나. 그러면 fx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원래 fx를 찾고 싶으면 얘를 뭐 하면 돼요?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이 친구 부정적분해 주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그러면 여기에는 적분상수 c만 찾으면 fx 구한 거거든요.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여기에는 이 식에서 봤을 때 항상 아래 끝, 위 끝을 같게끔 만들어주면 얘가 뭐가 될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 자, 1, 1, 1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F1. 여기다 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1 값이 뭐구나?
1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F에다 1 넣었을 때 1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적분상수 C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얘 같은 경우는 패턴 문제죠. 아래끝 윗끝이 있는데 아래끝 윗끝에서 윗끝에 X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F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자.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다음 발전 예제 5번 보죠.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친구 식 보니까요. 얘를 어떻게 하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되시죠? 네, 근데 어차피 필요한 건요. 적분변수가 t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x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식을 풀어야 돼. 어떻게 푸냐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자, 앞에 거 한 번 곱하면 뭐가 돼요? x의 ft 되고요.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t의 ft dt.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요. 얘를 따로따로 볼 수 있죠. 따로따로 보시면 얘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의 ft dt 이걸 구한 거고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의 ft dt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보이십니까? 근데 어차피 얘는 뭐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t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여기에는 x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그리고 1부터 x까지 t의 ft dt. 자, 이렇게 바꾸면 끝이네요.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친구는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곱의 미분법 써야 돼요.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남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얘는 x의 fx 남을 거야. 보이세요? 네. 되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분해버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fx만 남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면 여기에는 이 적분변수 t에다가 다 뭐로 바뀌니까요. x로 바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래서 결국 왼쪽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이 얘만 남아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이거에 대한 걸 찾을 거고, 자, 내가 왼쪽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오른쪽도 x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야겠죠. 이거 미분해 주시면 뭐가 돼요? 6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에서 한 번 더 뭐 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뭐가 되는구나? 1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이 적분 변수가 t인데 거기에 x가 들어있으면 지금처럼 식을 최대한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적분 변수는 앞으로 빼주고 나서 그 다음 x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이런 형태를 따라가야 된다. 되셨습니까? 네. 되시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뭘 찾으래요? 극대? 극수. 자, 극대 극수 뭐예요? fx를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맞죠? fx를 미분해서 그 f 프라임 x의 값이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양쪽의 부호가 어떻게 될 때? 달라질 때 그때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 또는 극수라고 불렀거든. 그럼 이걸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잡으면 뭐가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간단하네요. 이차 함수예요. 슝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부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뭘 받는구나? 극대.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뭐로 가니까? 플러스로 가니까.